수학할 때 도형이랑 함수분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볼 때면 나 안 한다 이렇게. 절대 함수는 아니에요. x, y축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할 건데 쉬워요. 진짜 알겠죠? 저 믿으시고. 자, 요거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그래프를 말로 던져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대비하는 건데 요 일장 동네에선 얘가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왜냐면 낚시를 좀 많이 하거든요. 낚시할 거 좀 많아요. 해보죠. 딱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제목이, 우리는 형태는 들어봤는데 행태는 처음 보죠, 행태. 여기 행태. 예, 여기에서 행태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다라고 불러요.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조업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죠? 조업도. 그죠? 그럼 설명하겠죠, 당연히. 예. 자, 왜냐하면 시험에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돼요.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다음 중 조업도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 원가 행태든 조업도든 얘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가 분류되냐면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단 요 주는 무시하시고 우리가 변동비, 고정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좀 설명 좀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설비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기계장치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성수기 때는 주문을 한 10만 개, 1년에 10만 개까지 받는데 성수기가 되면 근데 우리 회사가 비성수기면 한 4만 개 정도의 물량밖에 주문을 못 받는데요. 됐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딱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6만 개 정도의 1년에 주문을 받더래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질문 좀. 그러면 이제 회사가 설비에 투자할 때는 최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10만 개 주문받을 성수기 때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6만 개 만들잖아요. 우리 회사가 투자할 때 6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해요?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해요? 10만 개지. 그렇죠. 6만 개 만드는 설비에 투자하면 나중에 성수기 때 어떻게 하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펜션 운영하시는 분도 성수기에 인원에 맞게 건물 짓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그러면 이제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올해 실제로 몇 개를 생산했냐면 7만 개를 생산한 거야, 7만 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장에서는 조업도가 70%다라고 해요, 조업도가 70%. 왜냐면 총 생산할 수 있는 10만 개 중에 7만 개 생산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조업도가 70%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10만 개를 만들었어. 그러고도 막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완전 조업도라, 완전 조업도. 그러니까 풀가동. 우리가 일상생활로 쓰는 가동률 같은 거 있죠. 가동률을 우리가 조업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근데 제가 지금은 조업도는 우리가 주로 생산량 가지고 있죠. 총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올해 실제 생산된 거. 주로 이렇게 따지거든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총 금액이 변하지 않는 애를 고정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산을 하면 할수록 총 금액이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임차료요. 그렇죠. 임차료는 한 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100만 개를 생산하든 1억 개를 생산하든 정해진 임차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애를 우리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금액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고정비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일반적으로 변동하죠. 생산을 몇 개 하냐에 따라서 총 금액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한다라고 해서 변동비다라고 불러요. 알죠? 즉 생산량에 따라서 총 금액이 변동하냐, 고정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좀 잘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조업도는 생산량 가지고 주로 많이 따지는 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작업 시간 가지고 따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산량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조업도 요 그래프 사례를 다 생산량 가지고 들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프만 짜증나지 나머지는 쉬워요. 자,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의 X축은 전부 다 조업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X축은 생산량이라 고 생각해 주시고 Y축은 뭔지 모르지만 원가가 다 붙여, 용어가 원가. 여기까지 되세요, Y축은? 자,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원가가. 그죠? 왼쪽은 총이죠, 총. 오른쪽은 단위죠. 그럼 여러분, 총 원가와 단위당 원가는 달라요? 네, 다르죠, 당연히. 총 원가는 전체 금액이고요. 단위당은 뭐예요? 한 개당. 좀 달라요. 이거 가지고 말장난을 치기 시작을 해요. 단위당이냐, 전체냐 가지고 말장난을 파요. 그렇죠? 요 그래프도 낚시 치고, 그렇죠? 그 문제는 꼭 푸시게 될 거예요, 하면. 그래서 좀 집중 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자꾸 세무이급 들려서 죄송한데, 왜냐면 세무이급 기본적 이상은 요구하니까, 요 원가 회계는 세무 회계 일급만 잘 다져 놓으시면 90%가 똑같아요, 세무이급은. 90%가. 네. 전혀 위로가 안 되죠? 네. 보시고, 위로라고 택도 없어. 근데 맨날 하긴 해요. 절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그 변동비 가지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빵을 포장하는데, 빵을 포장? 했죠. 빵을 포장하는데, 빵 한 개를 포장하는데 포장비가 100원이 든다라고 가정할게요. 알죠? 포켓몬빵 포장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빵을 한 개를 생산해요. 그럼 빵 한 개를 생산하면 부업도가 한 개죠? 한 개? 예, 이렇게 할게요. 한 개. 예, 그러면 이거는 총 포장비잖아요. 빵 한 개 포장하는데 총 포장비 얼마냐, 그죠? 그러면 빵 한 개 포장하는데 포장비 총 얼마 들어요? 100원? 그죠? 안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이거는 여러분 초등학생 할 수 있다? 진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쉬워요. 왜냐면 X축, Y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만 보고. 알죠? 절대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개를 포장하는데 총 금액은 100원이죠. 얘를 점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여기에 꽂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두 개를 포장해요. 두 개를 생산해서 두 개를 포장합니다. 그죠? 그러면 총 포장비 얼마 들어요? 저 200원. 그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어려우시면 큰일 나. 이렇게 점선 찍히겠죠? 그다음에 제품 빵을 3개를 만들었고요. 그럼 3개를 포장해야 돼요. 그럼 총 포장비 얼마 들어요? 300원, 그죠? 300원. 자, 얘를 점선으로 이으면, 점선을 이어보면,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그래프다라고 하는 비례 그래프다라고, 비례. 비례. 왜냐면 시험에 제가 지금은 증가를 했지만 시험에 가끔 감소 낼 때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돼요. 모든 걸 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프 갖다가 말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업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총 원가는 비례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조업도 변동비 하듯이 변동비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여기 총 원가가 비례. 핵심은 총 원가가 비례인데 시험엔 단위당 원가가 비례한다고 장난쳐요. 알죠? 조심. 여기는 진짜 말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가 설명할게요. 단가. 이제 오른쪽 단가예요. 그럼 여러분 단가는 뭐 나누기 뭐죠? 단가는 뭐 나누기 뭐? 그렇죠. 총원가를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총원가를 지금은 우리가 조업도가 되게 생산량이니까 조업도를 총원가를 생산량 여기 수량이지만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한 개당 금액이 나옵니다. 한 개당.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건 아까는 총원가니까 총 포장비를 구했지만 여기는 한 개당 포장비를 구하는 한 개당. 자, 볼게요. 자, 포켓몬빵 하나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생산했습니다. 한 개. 그러면 포장비가 포장을 한 개 하는 거죠. 그럼 총 포장비 얼마 들어요? 100원. 근데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기 한 개 생산했으니까 제품 한 개당 포장비는 100원이 나옵니다. 동의되시죠? 그다음에 빵을 2개를 생산했어요. 빵 2개를 생산하면 총 포장비가 2개 포장해야 되니까 얼마 들어요? 200원. 맞죠? 근데 지금 2개를 생산했으니까 2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요렇게도 우리가 빵 한 개당 포장비는 여전히 100원일 거예요. 왜냐? 아까부터 계속 빵 한 개당 포장비는 100원이에요 라고 전체 깔아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개당 포장비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치 이거죠, 여러분. 김밥으로 따지면 김밥 한 줄에 3,000원이에요. 한 줄에 3,000원인 거 변화 없잖아. 한 줄에. 그렇죠? 근데 사면 살수록 총 금액은 늘겠지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단위당 원가 변동비는 일정. 되셨나요? 낚시치기 딱 좋죠. 단위하고 총 가지고 낚시치기 되게 좋아요,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든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재료비 가지고 사례 든 지적 재료비. 맞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노동력도 물론 여러분들 사람의 노동력도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임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 한 명이 포장을 한 개밖에 못 해. 그러면 이제 포장 2개 하려면 사람 2명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업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농비,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총 금액은 비례. 그렇죠? 한 사람당 인건비는 여러분 직급에 따라 달라요.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당 인건비 그게 직급이 똑같으면 우리가 비례잖아요. 그렇죠? 되셨죠?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고정비 할게요. 여기 고정비는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임차료가 대표적이거든요. 또는 보험료. 보험료도 몇 개 생산하든 보험회사에 정해진 것만 내면 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자, 요거 해보죠. 고정비요. 자, 요것도 사례를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 우리가 상대방하고요. 그 임대인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임차료 100원 내기로 합의 100원 내기로 합의 봤대요. 한번 해보죠. 자, 우리 회사가 빵 한 개를 생산했어요. 우리 회사가 빵 한 개를 생산하면 조업도 한 개잖아요. 그럼 빵 한 개를 생산하면 총 임차료 얼마 내요? 100원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100원.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빵을 10개 생산했어요. 빵을 10개 생산하면 총 임차료 얼마 내야 돼요? 100원이지, 100원. 10개 생산한다고 1,000원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최근에 좀 다른 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임차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번에 빵을 100개를 생산했어요. 그래도 총 임차료는 100원 내는 건 변함이 없죠. 되셨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업도가 변화하는 거에 상관없이 고정비의 총원가는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정비는 지금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총 원가가 일정하다라고 해요. 일정하다. 그래프 확인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단지 문제 보실 때 단위냐, 총이냐를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충 읽다가 낚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낚여, 기가 막히게. 그래프도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여기 중간에 그래프,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요. 자, 여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오른쪽 그래프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빵 한 개당 임차료입니다. 빵 한 개당 임차료. 총자는 전체 금액이고 여기는 단위당이니까 한 개당 그 금액이면 한 개당. 자, 그럼 내가 빵을 한 개를 만들면 총 임차료는 100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단가니까 다시 수량 나눠줘야죠. 그러면 빵 한 개로 다시 나누면 빵 한 개당 임차료는 빵을 한 개 만들면 빵 한 개당 임차료는 아마 100원이 나올 겁니다. 동의되시죠? 자, 근데 내가 이번에 빵을 10개 생산했대요. 그럼 빵 10개 생산하면 총 임차료 얼마 나가요, 분자? 100원, 100원. 근데 지금 10개 생산했으니까 10개로 나눠줘야 한 개당 임차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빵 한 개당 임차료. 맞죠? 이렇게 하면 10원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대략 요 정도. 이게 10원이라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점선. 어거지긴 해요. 해요. 그래프만 볼려, 그래프만. 자, 그 다음에 빵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빵 100개를 만들면 그래도 총 임차료는 100원이죠. 여기에 빵 100개 나누면 빵 한 개당 임차료 1원이에요, 1원. 그렇죠? 여기 1원. 그럼 그래프를 이어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되실까요? 반비례 그래프? 자, 그래서 여기 말문제.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는요, 단가가 일정 반비례죠, 반비례. 되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고정비라고 출제하지 않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원가가 뭔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 대표적인 게 임차료,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입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총 까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 그거 총 까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일정.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요거예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건 순수한 100% 변동비, 순수한 100% 고정비를 봤다면 이제 여기 아래에는 갑자기 준머시기가 붙어요. 준머시기. 그렇죠? 준머시기 붙잖아요. 요 준자 들어간 애들은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 이 결합되어 있는 건 단가를 출제하지 않아. 어려워서. 단가 들어가면 함수 나오거든요. 함수.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내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험에서 이 두 개가 결합된 건 전체 금액만 내면 전체 금액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예 그냥 대놓고 외워주셔야 돼요. 사례를 특히. 여기 있는 준변동비 있죠? 이 준변동비는 그냥 사례 자체를 외우시면 요 그래프가 왜 요따군지 이해가 됩니다. 해볼게요. 여기 있는 준변동비는 그냥 대놓고 여러분이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이죠. 얘네들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요, 가스를 안 쓰셨어. 그죠? 그럼 가스 안 쓰셨다는 샤워도 안 하시고 오는 거죠. 그냥 가정, 나는 가스 아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가 가스를 안 썼다라는 건 조업도가 몇인 거예요? 빵이죠, 빵. 안 썼다. 그럼 생산량이 0개라는, 우리가 만약에 공장으로 따지면 가스 안 썼다라는 거 생산량이 빵개라는 거죠, 빵개. 이해되시겠어요? 가스를 안 쓰면 생산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빵개. 그러면 가스를 안 쓰면, 하나도 안 쓰면, 너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그렇죠? 어떤 고지서? 기본요금 고지서. 맞죠? 그럼 기본요금이 뭐냐면 총 원가가 정해져 있죠. 고정돼 있죠, 고정. 그래서 일단 준변동비는 요 기본요금이 고정비 성격이에요. 맞죠? 0개일 때. 그렇죠?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만들면 만들수록 빵 같은 거 만들면 더 가스랑 이거 많이 써야죠, 여러분들. 전기랑. 그러면 완벽하게 비례는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비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죠?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총 금액은 완벽하게 비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례죠, 비례. 그렇게. 예, 그래서 기본요금 고정비 성격과 1번. 그 다음에 조업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총 금액이 비례하잖아요. 2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섞여져 있죠. 준변동비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외우셔야 돼요. 같은 말 시험에 냅니다. 얘를 혼합원가라고도 출제하는 혼합원가. 같은 말이에요. 준변동비와 혼합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둘 다 잘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문장 자체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 사례만 알고 계시면 그래프도 되고 말도 이해가 돼요. 고정비 1번. 그렇죠? 변동에 따라서 총금액 비례하는 변동비 2번. 여기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죠?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준고정비라는 거 할게요. 준고정비. 자, 여기 준고정비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 준고정비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이거는 우리 시험에 실제 나왔던 사례 가지고 좀 설명 좀 할게요. 들어보세요. 말로 좀 때울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 빵 만드는 기계를 임차하고 있대요. 아셨죠? 예를 들어가지고, 빵 만드는 기계를 임차하고 있는데, 기계 장치 하나를 임차하는데 10,000원이라고 가정. 알죠? 기계 장치를 하나 임차하는데 10,000원인데, 이 기계 장치 한 대로 빵을 500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기계 장치 한 개당 빵 500개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알죠? 그걸 임차하는데, 예, 그 임차료가 한 개를 빌리는데, 예, 10,000원.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업도가 생산량이잖아요. 그러면 빵 한 개부터 빵 500개까지는 기계 장치 몇 대가 필요해요? 빵 만드는 게 한 대 필요하죠, 한 대. 한 대가 필요하니까 총 얼마를 지불하면 돼요? 10,000원 지불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거잖아요. 한 개부터 500개까지는 10,000원으로 일정하죠. 이 구간 내에서는요. 동의되세요? 이 그래프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자, 근데 이제 500 한 개째 생산하면 500 한 개째부터 생산하면 기계 두 개가 필요해 이제. 그래서 500 한 개부터 1,000개까지죠. 음, 1,000개. 실제 사례지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에요. 숫자만 좀 바꿨어 숫자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계 장치 두 대 임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얼마 줘야 돼요? 기계 장치 두 대 임차니까. 총 2만 원. 그래서 여기 500 한 개부터 1,000개 구간에서는 10,000원으로 또 증가하죠. 금액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랬다가 다시 1001개부터 1500개까지 빵을 만들려면 기계가 3대가 필요하고요. 그럼 3대를 임차하려면 총 3만원, 맞죠? 3만원. 그러면 이제 1001개부터 1500개 구간에서는 3만원 구간에서 놀잖아요. 되셨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되세요? 그렇죠? 간만 잡으면 얘는 사례가 무궁무진해요. 그냥. 약간 요런 어디까지는 총금액이 일정했다가 어디를 벗어나면 총금액 갑자기 그 금액 뭐 튀는 거 있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준고정비를요. 어거진데 약간 어거지긴 해요. 얘를요. 계단원가라고 계단원가. 계단원가. 왜냐면 계단 모양이거든 약간. 그래서 준고정비와 계단원가는 같은 말이에요. 음. 음. 어거지로 이어보면 이렇게 되죠. 어거지로 이어보면. 야, 야, 계단 오르는 모양. 오케이, 계단. 계단 원가라고 해요, 계단 원가. 또는 말문제? 말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뭐냐면 이거요. 일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 방금 사례로 따지면 500개까지는 총 임차료가 10,000원으로 일정했잖아요. 동의되세요? 방금 사례에서. 그랬다가 해당 조업도를 벗어나면 500개를 벗어나면 다시 그 구간에서 원가가 또 일정액만큼 증가하죠. 501개부터 1000개 구간에서는 또 2만 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원가를 우리가 준고정비 계단 원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띄웠을 때는 어휴 짜증나 함수 넣어가? 이렇게 했지만 그쵸?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요거는 좀 낚시를 좀 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네, 354페이지네요. 354. 354페이지. 11번인가요? 11번.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그렇죠.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1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총원가니까 변동비는 총 그래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돼야 되면 비례 그래프. 아니면 얘가 총원가가 아니라 단위당 원가 돼야 되든지. 알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 중에 왜 이렇게 따라 내버려 갑자기?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그러니까 아까 한 개당 임차료. 고정비가 임차료. 맞죠? 아까 임차료는 여러분들 단위당 원가가 반비례였죠, 반비례. 그래서 영상 한번 보세요. 오늘 올 테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3번은 얘예요, 얘. 우리 방금 했던 준고정원가는 계단 모양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준고정원가는 4번 그래프여야 돼, 4번 그래프.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변동비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공공요금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요금 여기 이거죠. 기본료 깔고 가다가 요렇게 가죠. 기본료 깔고 가다가 쓰면 쓸수록 완벽하게 비례하는 좀 비례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도 잘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 앞 페이지 가주시죠. 앞 페이지 353. 또 가공원가 물어봐서 10번. 353페이지 10번. 여기는 진짜로 주구장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진짜 여러분들 그 동네만 잘 파시면 다 맞춥니다. 가공원가. 일단 가공원가 뭐지? 라고 하는 선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가공원가가 뭐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직접 노무비. 그렇죠.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렇죠. 이렇게 세간. 이렇게 됩니다요. 그럼 일단 직접 재료비는 낚시입니다. 시험에는 항상 낚시를 줘요. 일반적으로 줍니다. 낚여라라고. 그래서 일단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 기본원가에 해당되지 여기 가공원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직접 노무비 여기 있죠? 직노. 여기 있어요, 직노. 그럼 직노 찾았으니까 재간만 찾으면 돼요, 재간. 근데 아까 그랬지만 우리 제조 간접비라고 안 주고 가끔씩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요소인 이걸 준다고. 여기 제조 간접비를 내가 여기 보라색으로 하면 여기 간접 재료, 우리 제조 간접비 공통비잖아요. 공통비면 간접자 붙은 애들이에요. 여기 보라색, 보라색 여기 여기요. 그죠? 이렇게 하면 190만 원이 답이에요. 3번. 알죠? 용어 자체를 잘 외워주시면 용어 모르면 못 풀어요. 원가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알죠? 이렇게 꼭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거의 마무리 됐어요. 이제 거의 요거 하고 마칠게요. 음. 내 시험 감독하러 갑니다. 감독.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지원했어요. 자, 신라리 옆에 자본주의 노예거든. 8시까지 가야 돼, 8시까지. 뭐라 해야 돼? 네. 진짜. 자, 여기 제조활동과의 관련성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제조활동은 어디서 하죠? 제조. 공장 맞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공장에서 발생했니? 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니? 비제조원가. 요건 1차원적인 설명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시험에서 공장에서 발생했는데 뭐가 아니냐면 제조원가가 아닌 애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더한 걸 우리가 제조원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됩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시험에 제조원가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원재료를 처분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대. 원재료 처분했는데 손실.
원재료 처분은 공장에서 하겠죠. 근데 원재료 처분 손실은 원재료 처분 손실은 뭐냐면 우리가 비용이거든, 비용. 맞죠? 처분 손실이면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이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꼭, 왜냐면 우리가 처분 손실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처분 손실. 여기. 재료비도 아니고, 우리가 재료를 만드는데 소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긴 다 공통적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원재료를 처분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한 게 아니라 처분만 한 거죠, 처분.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103의 9번? 103의 9번 어딨냐? 여기 있다. 319페이지. 319. 자, 319페이지에 9번이네, 9번. (319페이지) 9번.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일단 2번, 4번은 1차원적 개념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1차적인 개념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2, 4번은 본사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땡. 그 다음에 1번은 왜 안 되냐면 차량의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이거는 우리가 제품 제조하고 관련이 없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세 개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일단 관련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직접 어떤 제품에 들어간 거냐, 직접 어떤 제품에 들어간 게 모르고 공통적으로 발생했냐, 제조 간접비는 다르지만 다 제품을 만드는 데 써야 돼요. 제품 만드는데 뭔가 투입된 건데 얘는 제품 만드는데 투입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차량의 처분 손실이에요, 얘는. 그렇죠? 요게 2차 원적. 그렇죠? 3번은 뭐예요? 아까 했던 얘가 그거죠. 간접 노무비. 아까 그 감독관분 인건비. 소나타도 관리하시고, 그랜저도 관리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이 없어 통제가 안 돼요. 공장이.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였어요. 알죠? 좀 직접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제조 원가 많이 물어보니까 세 가지 더한다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자,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단톡방으로 나갈 거니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톡방. 알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 단톡방에 올립니다. 알죠?